이 나라 5,000년 가난을 해소시켜 준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월 9일 날 홍준표 정부가 탄생을 하면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용서하는 것이다. 난 그렇게 봅니다. 저 사진을 국회 대표실도 붙이고 원내대표실도 좀 붙이고 시도당은 반드시 저 사진을 붙이도록 하십시오. YS가 제가 왔다 가고 나면 그래 기분을 좋아한대요. 한 2, 3일 동안 영감님이 그래 기분을 좋아했대요. 그래 왜 좋아하냐 한 게 젊아가 한번 왔다 가면 속이 확 답답한 게 뻥 뚫린다. 사실 과거에는 한국당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 YS죠? YS에 대해서 그다지 많이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이후 홍준표 대표 입에서 YS 얘기, 지금 영상으로 보셨지만 참 많이 나옵니다. 당사에 사진도 걸라고 됐고요. 그래서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서거 2주기 토크 콘서트 이런 것까지 열기도 했습니다. 지금 부산 장면도 봤는데. 자, 영상 나가는 동안 제가 네 분 패널께 질문 좀 드렸습니다. 써주시라고. 홍준표 대표, YS 사진도 걸고 YS 얘기 자꾸 하는 홍준표 대표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속내, 과연 통할 수 있을까요?를 질문 드렸습니다. 자, 현경변 전 의원께서는 무엇을 쓰셨습니까? 소개해 주시죠. 이기는 정치인데요. 예, 이기는 정치. 예.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자타가 공인하는 정치 승부사고 거의 대부분 승리를 많이 거둔 정치인입니다. 지금 그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홍준표 대표에게 가장 당면한 절실한 그 현안이고 본인이 희망 사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몇 가지 더 붙일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당의 상징적 인물로 부각한 것은 굉장히 잘한 일로 봅니다.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대구 가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또 존경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건국 차원에서는 이승만 이렇게 해서 보수 정파의 어떤 맥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요 굉장히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정치권에 입문할 때에 이제 1996년입니다. 그때 당시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민자당에서 신한국당을 바꾸면서 공천혁명을 합니다. 새로운 인물들 참 많이 등이 오죠. 자기에 반대하거나 어떤 인물이라도 이길 수 있다면은 당선 가능한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공천을 했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회의라든지 자민련이 있었습니다만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특히 서울에서 집권 여당이 사상 처음으로 이기는 선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홍준표 대표의 가장 큰 희망 사항을 상당히 담고 있는 거잖아요. 이기기 위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기기 위해서 YS를 내품으로 이렇게 되는군요. 자, 박정화 전 대변인께서는 어떤 내용 쓰셨습니까? 저는 그 볼모잡이를 위한 주입식 강제 교육이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일단 내용은 안 들어봤지만 혹평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일단 저는 그 지난 총선 이후 대선에 이제 그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고 대통령 탄핵당하고 이러는 거 보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부분들은 뭐냐면 그 더운 날 추운 날 그 아무런 보상도 없이 나와가지고 그 과거 우리 새누리당 신한국당 이러면서 그 보수를 외쳤던 우리 그 순수한 당원들 그리고 묵묵히 일하면서 그 정권이 잘 되기를 바랬던 국민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저분들 어떠나 이러는데 지금도 보면 홍준표 대표가
무언가 일을 하면서 그다음에 자기의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이미지를 구축해가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뭐 김영삼 대통령 사진 걸고 박정희 대통령 사진 걸면서 내가 보수의 적통이요. 그러니까 니네들 다 여러분들 다 나를 믿고 따르고 내가 이거니까 보수의 적통자니까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따라와라라고 하는 강제식 이 주입 교육하려고 저런 것을 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주입 교육이 좀 통할까요? 얼마간은 통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대선 때도 그 말도 안 되는 그 지지율에서 올라가고 막 몰아서 누구는 안 된다 이것만 가지고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만들었고요. 투표를 했고 지금도 계속 뭐 이렇게 적폐청산 잘못됐고 보복 정치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지금 보수 기반 보수가 잘 됐으면 생각하는 국민들의 지지를 가지고 15% 20% 가까이 이렇게 유지를 하고 저는 그런 거로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분이 그 보통 이렇게 선량한 분들을 그 자유롭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볼모잡이하면서 나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해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옛날에 저 이문열 선생이 썼던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그 소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혹평이셨습니다. 자, 이태우 최고위원께서는 뭘 쓰셨습니까? 저는 보수 적통 이미지 구축 이렇게 했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지금 뭐 과거 새누리당에서 그 국정농단이라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미지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의 그런 사진을 내걸고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만약에 지금 그 국정원 그 개입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지난 정권에서 행해졌던 과거 그런 적폐 사건이 계속해서 지금 여당에서 공격하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그 적폐 프레임을 계속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게 되면은 우리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지방선거를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YS 예전에 그 민주화 시대에서 상징적인 인물을 다시 한번 이야기함으로써 자신들이 그 보수를 재건하고 그런 그 리더를 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면서 그 옛 보수의 향기를 재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옛 보수의 그런 어떤 향수 이런 걸 좀 자극하는 목표. 최민희 전 의원님께서. 저는 두 가지 질문하셔서 두 가지로 대답해야 되는 줄 알고 두 가지를 썼습니다. 두 가지 다 대답하셨습니다. 일단 의도는 보수 적자 워너비. 그거고요. 근데 이 보수 적자가 참 복잡한 겁니다. 왜냐하면 14%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에게도 예쁘게 보여야 되고 14%로는 어떤 선거에서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하 35%를 야당이 가져가야 선거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니까 거기에 20% 정도를 더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20%를 더 붙이기 위해서 이제 YS를 끌어온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답. 이게 소용이 있겠냐? 통할까? 의미 없다. 안 통한다? 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기대했던 것, 박정희 대통령이 가진 산업화 공적으로 경제를 좀 잘 해보지 않을까? 그쪽엔 좀 경제를 잘하는 DNA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그냥 처참하게 무너진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김영삼 전 대통령을 따라하고 싶다고 해서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로 든 거 보면 공천을 잘했다. 왜 김영삼 대통령께서 공천을 잘하셨겠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시킨 사람은 김무성, 홍준표 두 분도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입문시킨 분입니다.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손학규 우리 뛰어난 정치인이죠. 대표님도 그렇습니다. 그 외에 괜찮은 이미지의 정치인 다수가 김영삼 대통령이 픽업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여야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군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김영삼 대통령께서 살아오신 삶이 그렇게 수많은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 뭐 예를 들면 그 김영삼 대통령이 민자당으로 3당 합당을 한 이후에도 좋은 분들이 김영삼 대통령을 도우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홍준표 대표에게 그런 인재풀이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옛날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옛날 젊었던 시절의 홍준표 대표의 모습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모습이군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라는 분이 가진 아우라와 예. 조건과 예. 홍준표 대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른데 워너비 한다고 김영삼 워너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또 하나 참 섭섭한 게 있는데 예. 아니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 예. 혐의를 일부 받고 있는 것이지 예. 그 자유한국당 출신의 대통령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뺀다고 칩시다. 예. 사실 그건 전 마음에 예. 안 드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왜 뺍니까? 왜 먼저 낙인을 찍습니까? 그러게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의미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게다가 의리가 없는 이 정치를 과연 보수와 중도 지지자들이 받아들일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정치는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진 문제가 뭐 굉장히 지엽적으로 보이지만 좀 한번 얘기 좀 해봐야겠어요. 지금 자유한국당 당사에는 3명의 전직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3명의 전직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더불어민주당 쪽에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2명의 사진이 걸려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보면 대통령, 전직 대통령만에서도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정당에서 이렇게 갈라진 걸로 국민들 눈에 보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써주실 분 써주신다 아니면 그냥 발언을 해주시죠. 예. 예, 먼저 성규봉 의원님. 예. 제가 먼저 예. 우리가 미국 정치를 많이 예. 말씀들 하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미국 전당대회를 제가 다 가본 입장인데 예. 미국은 공화당하고 민주당 양당 체제잖아요. 예. 그러면 공화당에서는 처음 대통령을 배출했던 게 바로 16대 그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예. 링컨이라든지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그리고 시어도 루스벨트 같은 대표적인 인물들을 상징적으로 앞세우고 당의 통합을 하고 지지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뒤에 존 F 케네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세우면서 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이런 건국, 산업화, 민주화라는 큰 상징정에서 내세운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뭐 전두환, 노태우, 아까 이명박 이런 대통령이 빠지듯이 다 열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본인의 측면에서 생각과 이념과 맞는 전직 대통령을 상징적으로 내세우는 것이다. 상징성 측면에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편 내 편 이렇게 갈렸다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리고 어차피 그 정치라는 것이 정당에 의해서 국민이 선택하는 부분이 정당 정치가 우리 큰 틀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정당별로 자기 당의 대표 인물을 상징적으로 좀 존중하고 국민들한테 내세우는 부분은 뭐 합당하다고 봐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을 덧붙일게요. 저는 지금까지 공사석에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을 한 적이 없어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존중하는 문화가 우리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사진은 안 걸더라도 최소한 비판은 좀 하지 말자. 예. 알겠습니다. 박종환 전 대변인께서 사실 좀 바른정당에 몸담으시는데 바른정당에는 어떤 사진이, 누구 사진이 걸려 있습니까? 저희는 사진이 없고요. 없습니까? 그 개혁보수, 따뜻한 보수라는 이 백보드하고 예.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그 전직 대통령 중에서는 바른정당의 인연과 맞는 분이 딱히 없다? 뭐 이렇게 되나요? 글쎄요, 굳이 뭐 찾으면 찾을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개인 입장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빠른 것 같고요. 그럼 정당별로 좀 이 다른 전직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거는 그 의미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 저희도 이제 축척을 해가는 문화가 좀 형성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역사대로.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들이 각각의 공과도 분명히 있지만 그분들이 걸어왔던 족적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만 우리 후세에서 차용해 쓰면 되는 거잖아요. 배우고. 그러니까 그거를 뭐 지금도 박정희 대통령 동상 갖고 굉장히 논란이 좀 있는데 그런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동상이 있거나 아니면 저렇게 그 흉상이나 사진을 모셔서 배울 것들은 배우고 아닌 것들은 우리가 그런 것들 보면서 또 반성하고 그 하면 되니까 저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하나씩 축적을 해나가서 역사에 담아서 그 후세들이 판단하고 우리도 거기서 반면교사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좀 왔으면 그리고 무조건 그 저건 좋다 나쁘다라고 가는 것보다는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문화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민의당 소속이신 이태우 최고위원께서는 지금 국민의당에는 누구 사진이 걸려 있어요? 지금 국민의당도 바른정당과 마찬가지로 어떤 전직 사진이. 대통령의 사진은 걸려 있지 않습니다.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그 당연히 뭐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공은 계승하고 예. 과에 대해서는 뭐 교훈을 얻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뭐 상징성 차원에서 그런 전직 대통령의 사진을 내거는 거는 뭐 정당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그런 기존 정당에서는 뭐 이념 그리고 또 뭐 보수 진보 예. 이렇게 진영 논리로서 그런 예. 전직 대통령을 평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뭐 바른정당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뭐 중도 개혁 정당을 그 지향함으로써 예. 그런 뭐 그 전직 대통령의 그 상징성을 굳이 현실 정치로 그렇게 가지고 와서 그거를 또 활용하는 것보다도 그냥 아까 말씀하신 그 계속해서 역사에 대해서 역사들이 축적되는 것들을 바탕으로 국민의당도 좋은 것들은 계승하고 과에서는 교훈을 얻어가는 그런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뭐 통합 얘기가 솔솔 여기저기 나오는데 사진을 걸지 않았다는 공통점은 또 있는 거죠. 굉장히 지역적인 얘기를 좀 제가 했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께서는 사실 지금 민주당에는 두 분의 전직 대통령 사진만 걸려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건 당연한 거다 이 말씀하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정당 되게 훈훈하신데 예. 그 분위기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민주당이 2명의 대통령님을 배출했다는 것, 예. 그리고 그 2명의 대통령님의 신념과 예. 정책 방향, 예. 소신에 따라 제3기 민주정부가 또 구성됐다는 것. 예. 예. 그래서 3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아무리 떨어져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떨어져도 늘 당사의 두 분의 사진을 붙였고요. 한국당 들으라고 하신 말씀 아닙니다. 예, 그렇고요. 예. 그리고 두 분은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예.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되게 아쉬운 한 분이 계세요. 예. 그게 YS인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YS를 좀 다루면서 홍준표 대표 얘기와 같이 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은 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 가능성 없습니다. 왜 없냐면 없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YS가 굉장히 걸출한 인물이시고 또 예, 예. 업적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예. 과정에서. 근데 당명이 우리 당이 아니고 예. 자유한국당 쪽에서 대통령이 되시다 보니 아, 걸고 싶어도 걸 수가 없는 대통령이 겁니다. 됐을 때 소속이 소속 정당이 중요한 거라. 아, 네. 근데 그거는 조금 제가 좀 마저 정리를 예, 아까 예. 볼모잡이라고 표현하고 예, 뭐 예. 그런 게 홍준표 대표 말씀 또 드리려고 하는데 네. 김영삼 대통령께서 자유한국당으로 당선되시지 않았어요. 민자당. 신한국당이 민자당인가? 민자당.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억지로 저렇게 해서 뭐 내가 보수의 적통이고 이 당이 보수의 적자라고 얘기하려고는 하지만 예.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 지금 뭐 다 전혀 그렇게 좀 다른 섞여 있다. 성격의 자유한국당이 돼버렸어요. 아, 알겠습니다. 뭐 당에 사진을 걸 권한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내용을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기분을 좋아한대요. 한 2, 3일 동안 영감님이 그래 기분을 좋아했대요. 그래 왜 좋아하냐 한 게 철마가 한번 왔다 가면 속이 확 답답한 게 뻥 뚫린다. 사실 과거에는 한국당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 YS죠? YS에 대해서 그다지 뭐 많이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이후 홍준표 대표 입에서 YS 얘기, 지금 영상으로 보셨지만 참 많이 나옵니다. 뭐 당사에 사진도 걸라고 됐고요. 그래서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부산에서는 서거 2주기 뭐 토크 콘서트 이런 것까지 열기도 했습니다. 지금 부산 장면도 봤는데. 자, 영상 나가는 동안 제가 네 분 패널께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써주시라고. 홍준표 대표, YS 사진도 걸고 YS 얘기 자꾸 하는 홍준표 대표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속내. 이 나라 5,000년 가난을 해소시켜준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월 9일 날 홍준표 정부가 탄생을 하면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용서하는 것이다. 난 그렇게 봅니다. 저 사진을 국회 대표실도 붙이고 원내대표실도 좀 붙이고 시도당은 반드시 저 사진을 붙이도록 하십시오.
YS가 제가 왔다 가고 나면 과연 통할 수 있을까요?를 질문 드렸습니다. 자, 현경변 전 의원께서는 무엇을 쓰셨습니까? 소개해 주시죠. 이기는 정치인데요. 예, 이기는 정치. 예.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자타가 공인하는 정치 승부사고 거의 대부분 승리를 많이 거둔 정치인입니다. 지금 그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홍준표 대표에게 가장 당면한 절실한 그 현안이고 본인이 희망 사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몇 가지 더 붙일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당의 상징적 인물로 부각한 것은 굉장히 잘한 일로 봅니다.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대구 가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또 존경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건국 차원에서는 이승만 이렇게 해서 보수 정파의 어떤 맥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요 굉장히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정치권에 입문할 때에 이제 1996년입니다. 그때 당시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민자당에서 신한국당을 바꾸면서 공천혁명을 합니다. 새로운 인물들 참 많이 등용을. 자기에 반대하거나 뭐 어떤 인물이라도 이길 수 있다면은 당선 가능한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공천을 했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회의라든지 자민련이 있었습니다만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특히 서울에서 집권 여당이 사상 처음으로 이기는 선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홍준표 대표의 가장 큰 희망 사항을 상당히 담고 있는 거잖아요. 이기기 위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기기 위해서 YS를 내품으로 이렇게 되는군요. 자, 박정화 전 대변인께서는 어떤 내용 쓰셨습니까? 저는 그 볼모잡이를 위한 주입식 강제 교육이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일단 뭐 내용은 안 들어봤지만 혹평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일단 저는 그 지난 총선 이후 대선에 이제 그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고 대통령 탄핵당하고 뭐 이러는 거 보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부분들은 뭐냐면 그 더운 날 추운 날 그 아무런 보상도 없이 나와가지고 그 과거 뭐 우리 저기 새누리당 신한국당 뭐 이러면서 그 보수를 외쳤던 우리 그 순수한 당원들 그리고 묵묵히 일하면서 그 정권이 잘 되기를 바랬던 국민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저분들 어떠나 이러는데 지금도 보면 홍준표 대표가 무언가 일을 하면서 그다음에 자기의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이미지를 구축해가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뭐 김영삼 대통령 사진 걸고 박정희 대통령 사진 걸면서 내가 보수의 적통이요. 그러니까 니네들 다 여러분들 다 나를 믿고 따르고 내가 이거니까 보수의 적